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2번 윤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2학기 인권 문제를 이번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을 했어요. 그 인권이라는 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대로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인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얘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해하는 양상, 다양한 문제의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방안을 했어요.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양상은 주로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약자들한테 벌어져요. 약자들에게 벌어지는 게 인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 적은 집단에 있어서의 발생이 되는 차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면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신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거고 문화적 특징이라는 거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또는 종교의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다른 구성들에게 차별을 받으면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이나 실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의 유형은 장애인, 그러니까 이게 뭐죠? 신체적 이렇게 되는 거고, 이주 외국인 이게 뭐죠? 문화적 특징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이거는 이제 요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속에 많이 속한다고 봐야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양상은 여성, 노인, 이주노동자, 장애인 이러한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이 저임금으로 많이 했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가 발생, 직장에서 여성의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 것을 우리가 유리천장 깨기 그랬죠. 예. 그래서 유리천장을 깨서 올라가는 여성. 대한민국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성 총리가 이번에 나온 사람까지 하면 두 번째 여성 대통령도 한 번 있었죠. 노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채용,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능력이 아니라 나이로 제한을 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주거 환경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 중에 전문인이 들어오면은 별로 이러한 것들이 덜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클 겁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서 이게 차별을 가장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은 누구를 장애인을 위해서보다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구성체계가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턱이 없는 인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그게 자동적으로 쭉 앞에까지 나와갖고 휠체어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원인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 그 다음에 법이나 제도의 미흡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집단에 대한 편견 이거는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로 이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해야 되고 법이나 제도의 미흡은 정부의 무관심이에요. 정부의 무관심. 그래서 이게 관심을 많이 갖고 이 편견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이게 중요하다. 얘 보면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규모, 한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별은 누가요? 강자한테 차별을 해요? 아니요, 약자한테 차별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서서 우리는 그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은 좀 가져야 됩니다. 그 해결 방안 그랬어요. 이 해결 방안에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릴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익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할 것.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대하려면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 없다 그러면 기계 같은 사람, 눈물 없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 사회적 차원에는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한 정책이나 법률을 정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차별된 인권 침해를 당한 사회적 소수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해 주면 사회적 차원으로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회적 약자 중에 청소년 노동,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이때 청소년 문제는 노동권 침해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노동권 침해 문제는 우리는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열악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공장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영국 산업혁명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했죠. 그래서 4살부터 5살, 7살 뭐 이런 사람들 어린이들이 영국 산업혁명 때 얘네들이 그 노동력을 줘서 일을 했어요. 이때 얘네들이 일을 한 시대에 평균 나이 몇 세? 17살, 17살 때 많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 하죠. 우리는 한때 그랬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강남은 평균 나이가 80세고 80세 이상이고 강북은 60세, 65세 사이에 임종을 맞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자, 청소년 노동권 침해 문제. 노동권이라는 거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청소년이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근로 조건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됐죠. 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알바죠, 아르바이트. 제 현행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게 초등학교를 6학년까지 나왔나?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근로에 임하면서 검정고시로 대학까지 간 분이죠.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 보호 규정 이거는 근로기준법하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의 고용 금지입니다. 15세 미만이면 뭐죠? 중학생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 그래서 15세 미만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이게
취직 인허증이 있대요. 취직 인허증.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은 취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고용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이게 이 고3 정도까지죠. 1일 7시간 이내 그리고 1주 35시간 이내의 근로만 해야 합니다. 그 연소 근로자는 이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보호자 동의를 얻되 계약은 누가요? 보호자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쉬고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한다. 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현금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한 그 사람한테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권 침해 실태, 폭언 및 폭행 등 비인간적인 대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등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노동기준이나 구제 절차, 보완, 구제 절차의 보완, 그 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를 해야 돼요. 국가의 경우. 그러나 우리의 사용자의 입장, 사용자가 제일 중요해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 노력을 해야 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청소년 본인은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했는데 요즘은 청소년들이 일부러 저희 뭐 1시간 알바하고 나서 슬쩍 하루 알바하겠다고 갔다가 1시간만 하고 슬쩍 나와갖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노동부의 인권 뭐 여기에 제소하는 그러한 못된 청소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모두가 국가의 입장과 사용자 입장과 청소년 입장이 이게 정당한 입장에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자료탐구를 보면 이주 노동자 차별 실태 그랬어요. 이주 노동자라는 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죠. 이러한 분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자,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삿짐 센터에서 요즘 일하는 사람들이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센터로 연락이 왔는데 그곳이 몇 개가 깨져 있었나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변상하라는 요구가 오니까 집주인도 그렇고 센터 동료들 다들 서툰 제가 책임지는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이주 노동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내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죠. 감정적으로. 근데 한 이사업체에 일하던 캄보디아 청년 A씨가 겪었던 불쾌한 경험으로 지금 이야기인데 여기 캄보디아 청년이네요. 다행히도 집주인이 초등생 아이가 장난감을 뒤지다 그릇을 깨뜨렸다고 털어놓아 오해가 풀렸답니다. 자, 이 얘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자주 노출된다. A씨가 겪는 사례는 개인적인 편견에서 비롯되고 이러한 편견을 없애는 우리의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를 위해서는 여성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그랬어요. 우리는 남녀 차별도 안 되지만 노인에 대해서도 지금 약자로 하면 안 돼요. 자,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차원 지원에 대한 법률, 여성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거는 제 1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차별이죠, 차별. 차별에 대한 것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 사항에 보면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차별해요? 모집과 채용. 그 다음에 임금 외에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결국은 남녀 고용 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 차별을 금지, 고용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도 정부에서 제정을 했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은 지금 연소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자에 한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 각각 근로자 18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근로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및 휴일, 근로일 및 휴일, 임금 및 지급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근로자 을은 18세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소 근로자다. 그래서 근로기간은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한다. 근무 장소 및 업무는 구체적 기재. 근로시간은 일일 7시간 이내, 주 35시간 이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 하면 1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근로일은 일주 35시간 이내에 정해야 한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금은 보호자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옆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OX 표시하기. 여기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는 그 사회의 전체 구성원 중 소수를 차지하나요? 네. 소수라기보다 약자라고 했어요. 약자. 그쵸? 사회적 소수자는 전체 구성원 중에 약자입니다. 소수를 차지한다라는 것보다 약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회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는 다른 사회에 가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한 사회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다른 사회에 가서도 사회적 소수자가 되나요? 아니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자국 가면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는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아니요. 연소 근로자에 맞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이거는 맞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노인,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니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적절한 말 고르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는 몇 분 쉬어요? 30분. 그 다음에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죠. 그 다음에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아니, 없어요.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거지 보호자에게 달라고 그래서 주면 안 돼요.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일일 7시간, 그 다음에 일주 35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빈칸 채우기로 들어가 봅시다.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 채우기는 여기 보면 뭐는 한 사회에서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소수자죠.
사회적 소수자는 한 사회에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다른 구성에게 차별을 받으면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그 다음 10번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며 배려와 그 다음에 이 배려를 하는 무슨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기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지금 연령차별 금지 고용자니까 노인이겠죠? 이거는 남녀 고용 평등률,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이건 여성의 입장이겠네요. 그러니까 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건 이주 노동자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해당이 되니까 디귿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요즘 들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요즘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한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